이강호 교수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피트니스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흰색이다, 하얗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색깔이 갈색인 지방이 있는 겁니까? 보통 흰색 지방, 갈색 지방, 백색 지방, 갈색 지방을 나누는데 실제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부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요. 난 조금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고 운동 많이 해도 살이 안 빠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왜 그럴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갈색 지방이라는 게 최근의 연구입니다. 갈색 지방. 갈색 지방은 쉽게 얘기하면 몸의 근육과 같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방을 갈색 지방인데 대개는 쇄골이나 척추 근처 아니면 목 주변, 어깨 이런 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몸속의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서 연소시키는 역할을 해서 비만을 예방을 하고요. 또 열을 만들어내는, 체내에 열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허. 자, 그러면 갈색 지방이 있으면 살도 덜 찌고 운동도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 좋은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갈색 지방은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있던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차차차 없어지고 성인들한테는 거의 없다라는 게 예전의 생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일부 성인도 몇 가지의 갈색 지방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혹시 내 몸에 갈색 지방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음식 섭취량에 비해서 살이 덜 찌는 분들 그리고 마른 체형이거나 아니면 혈당이 좀 더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갈색 지방을 갖고 있을 확률이 좀 더 해당사항이 높습니다. 없으시죠? 그렇다면 그 운동 백날 하는 것보다 갈색 지방이 답이네요. 에이. 박상중 원장님. 갈색 지방은 어디 가서 삽니까? 라고 잠깐 대본에 나와 있는데. 어느 슈퍼에서요? 참 이거를 사고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예, 저도 방법만 있으면 팔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뭐 사고 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지방하면 역할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 지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색 지방이라는 거고 갈색 지방의 역할은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갈색 지방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얀색 지방을 태워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은 남들보다 체중이 잘 안 늘고 많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찌고 이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선 타고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성인이 돼서도 몸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난 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지? 이런 사람은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내 몸에 아직 갈색 지방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씀은요, 제가 잠깐 끼어들겠는데 그러면 유전학적으로 살 안 찌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렇게 날씬한 그런 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이게 너무 유전적인 면만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하지 않게 또 공평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나 좀 강도가 높은 근력 운동 같은 걸 하면 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아예 그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유일하게 돈 내고 갈색 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내 몸에서 갈색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색을 띠는 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철 함량이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갈색 지방이 되는데요. 똑같은 지방이어도.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쉽게 얘기하면 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돌리고 하는 쪽이 굉장히 많으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이 지방의 역할 중에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도 있는데 갈색 지방이 그걸 하고 있고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게 강화되면 이 갈색 지방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찬물 속에 허벅지 단련하는 게 네. 여기 갈색 지방을 생산한다. 네. 전분에는 우리 여기도 호르몬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혈당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네. 있지 않나 갈색 지방이. 자, 이렇게 중요한 지방인데 그동안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건강에 해롭고 또 성인병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지방. 참 지방아, 오해해서 미안했다. 지방아. 됐습니까? 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지방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심해야 할 지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히 잘못 알려진 지방의 두 얼굴. 배꼽 비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근육 안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근육 안에 기름이 끼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나 심장병 같은 게 훨씬 많거든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고 이런 분들 보면 근육 안에도 지방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는 지방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오메가 369 얘기하는데요. 등푸른 생선보다도 훨씬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고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내 지방을 제거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와 팔뚝에 있는 근육 내 지방을 없애주면서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건강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 지금부터 공격! 어떤 좋은 집안에도 문제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일성 씨? 제가 문제합니다. 저희 딸이 그 얘기 하더군요. 내가 야단을 치니까 예. 아빠, 우리 집에 문제하는 아빠야. 밖으로 들어가. 자, 지방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계의 문제아에 대해 우리 강재헌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네, 사실 지방은 사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예. 저는 오늘 주로 얘기 드릴 것은 지방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 바로 잉여 지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잉여 지방. 말 그대로 남아도는 지방이 문제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남아도는 지방이 또 하나 문제는 네. 어디에 쌓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집안의 책상 정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보통 책이 있으면은 책장에 먼저 넣게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책장이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싸놓죠. 쌓아놓죠. 책상에 쌓입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온 방이 다 어질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지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처음에 남아돌면 네. 우선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으로 축적을 합니다. 피하 지방. 예, 그때까지는 거기가 원래 지방을 쌓아놓는 곳이니까. 예. 즉 그 책장 같은 곳이니까 방에 전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책상에 올려놓는 게 바로 이제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내장 지방. 예, 그러다가 내장 지방도 쌓이다가 더 힘들어지게 되면 네. 그때는 근육 안에도 기름이 근육 안에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내장 지방이 많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자기 근육을 꺼내서 본 사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근육 안에 지방이 끼게 되거든요. 그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살이 찌면은 어디에 붙나요? 주로 여성들은 이제 배, 팔뚝, 그렇죠. 또 젊은 여성들 쩝쩝다리. 허벅지 예, 예.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맞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지만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검진을 받아보면 건강한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원래 쌓여야 될 때 쌓였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살이 많이 쪄서 몸이 무거우면 뭐 요통이 온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건 단지 무게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살이 안 쪄도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고 있어도 생기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내과적인 문제, 대사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다행이다. 아니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반팔을 이제 속에 입으려고 꺼내서 작년에 입던 거였거든요. 예. 딱 꺼내 입었는데 팔뚝이 이게 팔뚝 스키니가 되더라고요. 딱 이게 껴서. 예. 야, 이게 팔뚝이 정말 이 살찌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굉장히 저 슬펐거든요. 근데 일단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우,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단원, 그건 다 단원컨대 참- 전혀 문제 안 생길 체형이십니다. 아닙니다. 아직 바지 입을 때 틀림없이 여기 잡고 두번 세번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저 옷 갈아입을 때 보셨죠? 몰래. 다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곱창입니다. 이 보시면 곱창 사이사이에 이 밖에 있는 허연 기름 보이세요? 네. 이게 사실 우리 몸에도 끼는 겁니다. 배 안에 내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얀 기름이 노란 기름이 끼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당연히 않은 거죠. 이때부터는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속이 곱창은 곱이 있어야 맛있는 건데. 그게 사람의 기름 곱창은 맛이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근데 사실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장 중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데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 기름이 많이 끼면 지방간이 오고 맨날 피곤하고 네. 그리고 심하면 간염이 옵니다. 또 간경화, 간암까지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비만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은 간경화, 간암의 제일 큰 원인이 간염이 아니라 지방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냐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알코올이 아니라 과잉 열량 섭취로 지방이 간에 끼면 지방간입니다. 내장 지방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방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고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근육 내 지방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도 축적이 되고 쌓이다가 더 쌓일 데가 없으면 근육 안에도 이렇게 근육 안에 지금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실은 이 마블링된 기름은 밖에 붙어 있는 피하 지방하고는 급이 다르게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 비만 환자들 체지방 CT를 찍어요. 그러면 내장 지방도 보지만 근육 안에 마블링까지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나 심장병 같은 게 훨씬 많거든요. 자, 박사주 원장님, 근육 지방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얘가 사실은 끊임없이 분해됐다 합성됐다를 반복하는데요. 얘가 분해될 때 나오는 게 바로 지방독입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 몸에 유해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디에 위치한 지방이냐에 따라서 지방 독성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적게 노출되기도 하는데 피하에 있는 지방은 거기서 나온 지방독이 크게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반면에 이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 지방 독성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독기관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 해독기관이 적은 사람이 그냥 지방 독성에 그대로 노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습관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우 제가 말씀 듣자니까 아주 그냥 섬찟섬찟해요. 다 나도 저거 아닌가? 나도 저 병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근육 지방이라는 것은 근육이 많은 곳에 생기겠죠. 근데 주로 어디에 생기나요? 아무래도 근육 내 지방은 모든 근육에다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 몸에 근육 지방이 어디가 많은지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동물로 예를 들어서 비추어 볼 때 운동을 많이 하는 근육에는 상대적으로 근육 내 지방이 적고요. 그리고 운동을 적게 하는 그런 곳에 아무래도 근육 내 지방이 많은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 돼지 고기를 먹더라도 마블링이 많이 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몸무게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몸무게 적게 나가도 내장 비만, 근육 비만이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겉으로 티가 별로 안 나서 더 문제인 내장 비만, 근육 비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은 네. 역시 허리둘레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가 넘으면은 복부 비만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이 많으면 따로 측정은 안 했지만 근육내 지방도 당연히 많을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배를 샤워를 하고 배를 봤단 말이죠. 그럴 때 배가 아랫배만 볼록 나온 분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분들입니다. 덜.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윗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 있죠. 네. 윗배가 나와서 사과처럼 위에가 동그랗게 나온 게 바로 내장 지방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근육내 지방도 굉장히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뭡니까? 예, 하나는 또 지금 마침 또 앉아 계시네요. 네. 근데 앉아 계실 때 배가 이렇게 접히는 분들 있죠, 두툼하게. 그런 분들은 피하 지방일 확률이 높아요.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앉으면은 이 접히는 게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복부 비만인 분들은 안 접힙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앉으면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벌어지지 접히질 않거든요.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지가 허리에 걸쳐야 되는데 거기가 더 나와 있죠, 사실은. 예. 그리고 심한 분들은 그 바지의 끝이 밖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 있는 부분이. 그런 분들은 자꾸 밀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차라리 접히는 게 나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허리 쫙 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걸쳐지는 분 안 계세요? 아, 비웃으시네. 아, 야, 참. 끝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면은 그전엔 피하 지방으로 있던 것이 네. 갑자기 내장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 5, 60대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젊을 때는 허벅지살, 팔뚝살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었는데 예. 이젠 그게 가늘어지더니 그 살이 다 배로가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여성도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도 검사는 따로 안 해봤지만 근육내 지방도 많을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근육 지방을 어떻게 빼야 하는 겁니까? 근육내 지방을 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이 증강됩니다. 늘어납니다. 예. 그 근육이 생기면 근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비만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근육량이 많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내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빠지게 되죠. 예.